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편의점 심야 할증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는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요. 그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초코우유가 하나에 뭐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요즘에 더 비쌀 건데, 초코우유가 하나에 뭐 1,0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심야, 그러니까 뭐 야간에 야간 시간대에 편의점에 가서 초코우유를 사게 될 경우에는 1,050원에 사야 된다라는 거겠죠. 무슨 이런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하냐, 미쳤냐 리에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것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내년부터 이게 도입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이 배경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때는 뭐 이렇게 좀 최저시급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9,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요거 이하로 받게 되면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만약에 이거보다 아래로 받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이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에는 5% 인상으로 해서 9,620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5% 인상, 뭐 작년 대비 5% 인상, 그 다음에 또 5% 인상하는데, 뭐 금리도 인상하고, 그죠? 뭐 내 월급만 빼고 다 인상한다 어쩐다 했는데, 드디어 2023년에는 200만 원이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도 이제 2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게 딱 확정이 땅땅땅 되고 나니까, 어찌 보면은 이젠 정말로 이 뭐랄까 가격이 그리고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세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는 거. 다들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9,160원 그리고 9,620원이 됐는데, 자, 편의점이 지금 한편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의점 심야 할증제 도입 찬반 뜨겁다 해가지고 전편협 임금 인상, 생존권 필요, 소비자, 고물가 시대 이용 꺼려, 인건비 축소 시스템 도입 후에 검토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편협이 뭐냐면요, 전편협,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의 줄임말을 전편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전편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판매하는 물품에 5%의 할증을 붙여달라는 게 전편협의 주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폭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이래요. 전편협은 지난 5일 각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심야 할증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전편협 개상혁 회장은 편의점은 야간에 수익이 나는 점포가 거의 없는데 최저임금까지 5% 인상돼 심야 할증제를 통한 점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 회장은 심야 할증제는 배수의 진이라며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야 할증제가 보통 적용되는 데가 택시, 그죠? 택시. 택시는 심야 할증제가 적용이 돼요. 보통 대표적인 예가 택시. 그래, 그 이외에도 또 있나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있을 거예요. 몇몇 이런 분야들이 있을 거긴 한데, 잘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편의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런데요. 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편협은 뭐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된 데에 비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 편의점 이용객을 상대로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달라는 게 골자다 해서 2018년도 당시에도 야간 할증제를 추진했지만 반대가 많아 실패했다며, 꼭 할증이 아니더라도 본사가 판매 금액의 5%를 올려 내년부터 늘어나는 야간 인건비를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전편협 관계자가 이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판매 금액의 5%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2018년도에도 이렇게 편의점 협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 상승에 야간 할증 검토해가지고 운영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 뭐 배경이 됐던 거는 이제 시급 10,000원, 시급 10,000원 시대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 나온 얘기가 바로 야간 할증에 대한 검토였어요. 뭐 시급을 자꾸 올린다고 근로자 측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5% 야간 할증은 취지가 00시 또는 01시부터 06시까지 할증을 하고 싶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영세업자를 살려달라는 게 취지예요. 이로 인해서 무인 편의점 운영안을 검토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를 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요. 자, 코로나가 우리가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한 몇 개월 전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쯤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PC방을 한때 운영을 하던, 뭐 사장님이 계셨겠죠. 사장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알바생이 있었어요. 뭐 저도 당시에 뭐 알바생으로 여기 편입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알바를 너무 열심히 해. 항상 올 때마다 너무 잘해. 뭐 약간 나름 A+급 직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은 예전부터 사실은 PC방을 내놓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변에 경쟁 PC방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이 PC방들 다 쳐내고 결국에는 이 PC방 혼자 살아남았는데, 자, 문제는 요 이후에 뭔가 PC방 운영 자체가, 여기서는 당시에 PC방을 1,000원에 시간당 1,000원으로 받고 있었어요. 주변 PC방은 1,200원,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1,000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적자난을 겪은 거겠죠. 자, 이 당시가 언제일까요? 이 당시가 대략 기억하기로는 한 20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9년도. 아마 2019년도 초반에, 제가 요런 생각을 했어요. PC방을 이제 인수, 한 3월쯤 됐던 것 같아요. 3, 4월쯤. 뭐 인수 얘기가 있었고, 인수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너가 열심히, 뛰는 만큼 번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최저 시급은 8,350원이었습니다. 한번 저도 그런 같은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로 좀 두들겨 봤었어요. 최저 시급이 우리가 9,160원이 아닌 2019년도에는 8,350원이었어요. 이때도 저는 나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자, PC방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어때요? 24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20만 400원이 하루에 나가는 거고, 이대로 365일을 곱하면은 7,314만 6천원이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다 알바를 돌렸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 PC방 매출이 나오냐라고 좀 물어봐야겠죠. 자, 1,000원을 곱해요. 그리고 24시간을 곱하면 24,000원이 돼요. 곱하기 365를 했을 때는 876만원이 됩니다. 그쵸?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그죠? 이게 한 대예요, 한 대. PC방에서는 PC값 한 대당 876만원에 뭐 뽕을 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는 당시에 한 80대에서 100대? 100대가 좀 안 돼요. 한 90대 정도 있는 PC방이었어요. 그러면 7억 8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 건물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이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건비가 10%로 나가요. 물론 그 PC방은 24시간 내내 돌려도 모든 컴퓨터가 풀 가동하진 않았어요. 그때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그걸 거절하고 한 2달 정도인가요? 2달 정도 이후부터 한 4월에서 한 5월 정도, 5월 정도부터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1월부터 3월의 얘기였고요. 19년도. 그 4월에서 5월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야간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간이 언제부터 없애냐? 00시부터 해가지고 06시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PC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쪽의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이래요. 뭐 지금도 PC방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PC방이 과거에 우리가 한 뭐랄까 코로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요즘에는 컴퓨터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PC 자체가 너무 잘 나오고 성능도 좋고 PC 외에도 모바일 게임들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했을 때는 실제로 뭐 제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줄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PC방 매출 아마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PC방 매출이 좋아졌냐 했을 때는 그냥 PC방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PC 이용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유지비가 어렵다. 그래서 요새는 뭘 합니까? 식품을 합니다. 식품. 밥도 하고 뭐 튀김도 하고 그죠? 뭐 반찬거리도 하고 뭐 덮밥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이런 걸 같이 해줘요. 그래야 남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PC방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아마 지금 있는 PC방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00시부터 06시까지로 바뀌고 나서 이때는 아예 PC방을 닫아요. 그러면 뭐야? 06시부터 다시 오픈을 합니다. 좀 기이했죠? 좀 특이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됐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가? 직전인가? 하여튼 직전이에요. 직전에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아예. 제 기억에 맞다면은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거기는 PC방 자체를 결국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야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PC방 자체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 동네에 PC방이 새로운 게 그냥 하나 생기고 그리고 좀 주변에서 좀 더 거리를 둬서 갔을 때 PC방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넌 도대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 PC방 사장님들께서도 PC방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걸 불편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01시부터 06시, 뭐 00시 할증을 했을 때 택시처럼 생각을 할 거냐? 택시는 어쨌든 할증을 하든 요금을 올리든 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어때요?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물가요, 물가. 자, 물가 상승하면 편의점에 있는 물가 상승합니까? 안 합니까? 상승합니다. 물론 점주는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의점에 운영을 하면서도 여기서도 뭔가 매출이 있으면은 이거 일부를 본사에 떼주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사에 이렇게 떼주는 금액을 좀 줄여달라라든지 아니면은 이 5% 야간 할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잘 보면은 결국에 결론은 전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심야 할증이 이제 도입이 되면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 심야 할증을 붙인다라는 건데 인상으로 인해서 손님의 발걸음을 뒤로 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야간에 뭐가 가장 잘 나갑니까? 아마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류, 뭐 안주 이런 것들이 잘 나간다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일반화적인 게 아니라 편의점마다 위치에 따라서 또 틀리다는 거예요. 상권에 따라 또 틀린데 어떤 곳은 회사가 주변에 있는데 뭐 야간 이렇게 그 교대 근무를 하는 뭐 야간 근무자가 있을 거고 어느 병원이 큰 데가 있으면 이런 데도 뭐 야간 근무자가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들은 뭐 주류보다는 안주거리 이런 게 아니라 뭐 안주거리도 될 수 있겠지만 저녁 밥이 많이 팔리겠죠. 밥도 많이 팔리고 라면 이런 것들 종류가 많이 팔릴 겁니다. 이런 거에 할증 붙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돈 아깝다. 그냥 우리 주간에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야간에 먹을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감당을 하려는 그런 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주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갖다가 5% 할증이 아니라 5% 할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은 어떤 점주들은 분명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손님이 끊긴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모든 편의점 점주들이 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저는 요거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소비자가 과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지 5%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100원으로 하면은 자 하나에 100원짜리면 5%가 오르면 5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1000원짜리는 50원이 올라가요. 이게 또 기분이 틀린 게 뭐냐면 950원짜리 음식이 있는데 이게 1000원인 거라 그죠? 이게 뭐 500원짜리 음식이 있는데 550원인 거라 약간 느낌이 좀 틀려요. 그죠?
좀 틀리다고요. 이건 물론 90원으로 올리니까 1040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편의점에 뭐 이 할증제 도입하는 거 이것도 좋은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편의점 점주들의 그런 생각을 좀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뭔가 소비자를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최저시급이 올랐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이런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편의점은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최저시급을 얼마로 계산을 해볼까요? 최저시급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지금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9,620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9,620원으로 24시간을 곱했을 때는 하루에 인건비만 23만원이 나가요. 근데 곱하기 365를 해봅시다. 8,427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8시간 정도, 점주도 8시간, 뭐 누구도 8시간, 8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8시간을 곱했을 때 내가 요만큼 9,620원만큼 세이브하면은 79,960원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유수당 얘기를 합니다. 주유수당. 우리가 다른 알바들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은 주유수당이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1일치에 대한 거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5일이지만 우리가 1일치에 대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간조가 있고 뭐 야간조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야간은 보통 언제부터 합니까? 뭐 10시부터 뭐 다시 다음날 06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08시까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야간 근무가 있을 거고, 뭐 주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08시부터 미들타임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주말조, 주말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동에서는 이제 상시근로자가 있는데 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사업장에서 5명 이상 됐을 때는 아직까지는 5명 미만인 이 사업장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게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자, 근로기준법 제55조 5항에 1항 있죠. 1항. 1항이 되겠네요. 1항은 기업은 직원에게 평균 1회 이상, 뭐 일주일에, 그쵸? 일주일이죠. 일주일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항 자체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주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내면은 근로시간 평균으로 내면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안 준다는 거죠.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연장근로수당, 즉 우리가 야간수당이라고 얘기하죠.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뭐 연장을 했을 때 더 많이 이렇게 금액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의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데 편의점은 뭐야? 편의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평일에 3명이 근무를 해. 그 다음에 주말에 3명이 근무를 해. 그래서 이 편의점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근로자가 6명이네? 그러면 뭐야? 6인이니까 5인 이상 아니냐?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요거 못 받아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야간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다 했을 때 야, 야간에 무조건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요렇게 또 사업장이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6명일 때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자, 여기서는 상시 근로자가 3명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평일에 3명이 근무를 해요. 그죠? 그리고 평일에는 근무일 수가 뭐 21일, 뭐 22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주말에는 어때요? 3명이 근로를 해요. 그런데 주말 근무일 수가 9일이면은 요거를 다 더해봐요. 이걸 다 더해보면은 대충 답 나와요. 자, 뭐 63, 그죠? 60 한 3에다가 93, 뭐 27, 뭐 이렇게 하면은 90일이 나오죠. 90이 나오죠, 90. 전체 근무에서, 전체 근무 90에서 30으로 나누면은
3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상시 이제 근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원을 책정할 때는 이게 상시 근로가 5인 이상이 돼서 6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3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뭐다? 야간 수당 안 줘도 된다. 주휴 수당 뭐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주휴 수당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야간 수당은 안 줘도 돼요. 연장 수당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애매합니다. 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거예요. 무조건 소비자가 감당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거는. 소비자가 감당.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이제 점주들의 입장 이해 안 가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좀 더 이런 거를 방책을 내세울 때는 어느 정도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절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충안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전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편의점 심야할증제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편의점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편의점을 가실 겁니까? 아니면 편의점에 대해서 다른 뭔가 정책을 내놓기 위한 다른 소비자의 민심을 사게끔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유롭게 편의점 심야할증제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